AI 기반 공식 뉴스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타키오 뉴스 조우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증권가에는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엠이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가 삼성 SDI와 2차 전지용 동박의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KC텍이 10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습니다. NH투자증권이 IT 수요 둔화를 이유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대표님, 일진 머티리얼즈 얘기가 있네요. 어떤 내용이죠? 예, 일진 머티리얼즈는 이제 그 2차 전지의 동박을 제조하는 기업이죠. 동박을 이제 음극에서 그 특정한 판을 이제 그 고정을 할 때 필요한 이제 장치입니다. 그 동박이라는 말 자체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문자 그대로 구리동자 얇을 박자거든요. 그래서 원래 한 수백 마이크로에서 한 수 마이크로 정도까지 이제 얇게 이제 선을 만들어서 2차 전지에 이제 들어가는 필수품입니다. 2차 전지의 그 스펙이라 한다면은 결국 이제 얼마만큼 에너지를 많이 담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얼마만큼 늘릴 수 있느냐 이렇게 관심이 되는데요. 이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늘리는데 2차 전지의 그 용량을 늘리는데 중요한 장치 중 하나가 이 동박입니다. 그래서 이 동박은 이제 되게 필수품인데 문제는 이제 동박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한 3군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분야는 이제 계속 엄청나게 이제 폭풍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2차 전지에 필요한 동박을 제조하는 기업은 몇 군데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일진 머티리얼스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조만간 일진 머티리얼스가 말레이시아에 지은 공장에서 양산을 시작할 거라 보는데요. 양산이 본격화된다면은 지금 시장 점유율은 세계적으로 3위 정도인데 양산이 본격화되면 이제 1등까지 올라설 수 있는 이제 1등은 이제 SK의 계열사 SK 넥실리스 또 중국 회사 정도가 이제 추정되는데요.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스가 이렇게 중요한 시점을 앞두고 있는데 일진 머티리얼스가 돌연 갑자기 최대 주주 허재명 대표의 지분 50% 넘는 지분을 전량 매각을 한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뉴스를 일진 머티리얼스가 또 부인하지 않았고요. 지금까지 협상 중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동박 분야에 큰 지갑 변동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일진 머티리얼스가 허재명 대표가 이제 지분 매각의 뉴스가 나왔는데 정작 허재명 대표의 부친이 그러니까 일진 머티리얼스의 창업주이고 이 일진 머티리얼스의 동박 분야를 갖다가 처음으로 시작한 이제 허진규 회장은 모르던 일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게 순조롭게 진행될지 좀 의문입니다. 물론 이제 법적으로는 일진 머티리얼스의 이제 허재명 대표가 자식에게 가지고 있는 지분을 매각하겠다 그러면 매각이 이루어진 거였죠. 근데 하지만 과연 부친의 뜻을 거스르고 혹은 부친과 조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순조롭게 지낼 수 있겠느냐라는 건 의문이기 때문에 시장에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일진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 삼성전자 소식인데 오늘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지금 2%대 강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NH투자증권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하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는 어제 오늘 계속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들 목표 주가를 하향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이유는 이제 전반적으로 하반기에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이제 삼성전자를 제품을 수요하는 수요가 그 제품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도 그 서버 D램은 어느 정도는 유지되는데 일반 뭐 PC나 뭐 노트북에 들어가는 이제 D램은 좀 줄어들겠다. 이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하향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거보다는 삼성전자가 6만 원을 깬 것은 이런 목표 주가의 하향, 뭐 시장의 수요 둔화보다는 사실 더 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또 대만을 비롯해서 지금 이제 미국은 이제 페드에서 금리를 올리려고 그러고 우리도 이제 금리를 올리겠지만 당연히 이런 페드가 금리를 올린 것보다는 우리나라 같은 그런 국가에서 금리를 올린 것이 자국에 이제 영향이 큽니다. 이 때문에 이제 아직은 페드가 우리나라 금리보다는 역전하지 않고 있지만 향후 이제 6월 달에도 페드가 이제 75bp를 올린다. 이러면 이제 금리가 역전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가 역전된다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고환율이 유지되고 고환율이 유지가 된다면은 1,200원, 1,150원에 샀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1,200원만 돼도 사실 큰 부담이 느껴지는데 지금 어제 오늘 지금 주가 환율이 1,300원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1,300원이 넘어섰다는 얘기는 앉아서 가만히 외국인들 입장에서 환차손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앉아서 가만히 환차손이 일어나는 것을 손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들 지분율이 삼성전자 지분율이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꽤 오랜만에 삼성전자 지분이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 수급의 문제거든요. 삼성전자 본질의 문제보다 수급의 문제로 외국인들 계속 지분을 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주가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계속 지분을 판다면은 누군가는 받쳐줘야 되는데 이 삼성전자 지분을 받쳐줄 만한 대형 기관이 우리나라는 국민연금밖에 없죠. 근데 국민연금이 사실은 몇 개월간 국민연금의 이사장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지만은 이사장이 지금 취임하지 않은 상태이고 국민연금 내부의 거버넌스가 이제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국민연금 내부에서 삼성전자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 저점의 기회로 삼고 매수를 하겠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지난주 뉴스를 보면 국민연금 고위 관계자가 실명 나오지 않았지만 머니투데이 인터뷰를 보면 국민연금 고위 관계자가 우리나라 주식을 다 팔았으면 좋겠다. 이런 멘트를 했다는 것이죠. 그게 상당히 충격적인데 아니 국민연금이 그런 멘트를 해도 되는 건가? 국민연금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물론 국민연금도 주주 입장에서는 투자를 했는데 손실이 나거나 수익률이 떨어지면 안타까운 마음이 살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그런 멘트를 해도 되는 건가? 그렇다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의 주가가 떨어질 때 이걸 방어할 만한 우리나라 국내 수요가 없다면은 이거를 방어하기는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좀 정부에서 신속하게 좀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네, AI 리서치 공시 진단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